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걸 얘기를 해드렸냐면 예측 불가능성의 기술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불가능성의 기술 중에 칭찬 파괴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만 하면요, 상대방에게 같은 뭐라고 해야 돼? 아첨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리고, 내 말에 대한 어떤 말의 파괴력이나 신뢰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항상 나는 상대방에게 좋게만 행동하고, 항상 좋아 보이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행동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진실성 있게 느껴지지 않고, 단순히 아첨꾼처럼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막 이런 분들이 되셔가지고 뭐 남자에게 헌신한다거나 여자친구에게 헌신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보여서는 굉장히 진실되게 사랑을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지 못하고 가식적인 사랑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너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니잖아. 나 그냥 가식으로 사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 잘해준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느껴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객관성이 있고 진실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입 바른 소리만 했었어야겠죠. 하지만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겠죠? 아마 진실성을 느끼셨겠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 여자나 상대방 남자에게도 내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안 돼. 좋은 말도 할 줄 알지만 나쁜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냐면 내 좋은 말이 진짜 진실되게 들리려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진짜 진실되게 들리려면은 걔를 가끔은 싫어하는 감정 표현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요, 상대방이 이 좋아한다는 말에 큰 힘을 느낄 거예요. 응? 진실되게 느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칭찬 파괴라는 기술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칭찬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그 기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게 약간 밀당의 기술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기술을 잠깐 리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쓸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다 찌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항상 나한테 비위만 맞추려고 하고 항상 잘 보이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당당해 보여요.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한고집해요. 진짜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엄마가 뭐 황소고집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고집이 세서,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되면은 그쪽이 당당하고 막 멋진 건 되게 좋은데 맨날 싸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맨날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쩌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밀당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한껏 띄워놓은 거죠. 다른 남자들은 찌질한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되게 당당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너는 좀 다른 남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높인 후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서 상대방에게 나를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미해결된 감정을,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미해결된 감정을 상대방에게 주고, 이 미해결된 감정을 해소시키려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나를 쫓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이 칭찬 파괴라는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쓰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쓰는 기술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진짜 제일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일 이쁜 눈을 가지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건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예쁜 건 아니고, 한 세 번째? 예, 세 번째 정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눈을 가진 친구들은 몇 명 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런 눈, 이런 이쁜 눈을 가진, 네, 아는 애들이 내 옆에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세 번, 제일은 아니고, 첫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정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빨리 다시 제일 예쁘다고 바꿔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써도 됩니다. 예.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오늘 1차 쏘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1차 쏘셔도 두 번째 이상으로는 저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두 번째 별론데, 첫 번째 아니면은 저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방금 너무 욕심 부리셔가지고, 네 번째로 떨어졌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기술입니다. 이게 칭찬 파괴의 기술이에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예쁜 눈이나 미소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상대방을 당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밀당해서 당기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가 칭찬을 파괴하면서 뭉개뜨리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눈을 비슷한 애들이 한 3명 본 것 같거든요. 예. 넘버 3 어때요? 넘버 3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밀고 당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대단한 행동이에요.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미해결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 이 긴장된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건요, 우리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에요. 예. 자, 이 잘 보이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메타프레임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라는 걸 기술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응용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응용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예, 재밌게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초반에 쓰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깝친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반에는 내가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초반에는 이렇다고 해서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화의 테크트리라는 걸 타게 되면요, 처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매력 어필을 하고 편안한 구축, 즉 신뢰 형성 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매력 어필하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리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 한다고 쳐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과 래포, 우리 커넥션 쌓고, 커넥션을 통해서 와이드 래포도 쌓고 딥 래포도 쌓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갖다가 그냥 인정하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잘 되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미 처음에 만난다라는 첫 데이트를 나온다라는 건요, 여러분들과 잘 되려고 나오고 노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만나면서 외모도 신경 쓰고 약속도 잡고 여러 가지 단계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사실 래퍼만 잘 쌓이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해할 거예요. 네, 딥래퍼만 잘 쌓게 되면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어떤 프레임을 보이더라도 래퍼만 잘 쌓이면 이해를 해요. 예. 그러면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 자,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기술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미인이세요. 아니면 뭐 되게 멋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웃어보세요. 더 웃으면 즐겁고 되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평소에 공격적이거나 심각해 보이는 모습이 싹 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칭찬해가지고 상대방을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장난을 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되게 상대방에게 미인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부분, 아니면 뒤에 얘기하는 거, 평소에 그러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밀어낸 거죠. 진짜 미인이세요, 더 웃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칭찬하는 부분, 그 뒤에 그러면 평소에 공격적이거나 심각한 모습은 싹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예,
당황시키는 장난을 쳐서 밀어내는 부분입니다. 예. 그냥 장난을 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해서 당긴 다음에 뭐 장난을 쳐서 밀어내기는 방법도 있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당황스러우면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웃게 됩니다.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웃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어이가 없을 때 웃는 원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머와 프레임은 한 기조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제가 늘상 방송에서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막 웃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드립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웃는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당황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어색한 상황을 만들거나 당황시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웃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웃기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웃지 않고요, 상대방을 당황시키면 웃게 돼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이 유머와 이 프레임이 한 기조라고 보셔도 돼요. 유머를 일으키는 원리는 반전입니다. 제가 유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머의 가장 큰 힘은 반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모두가 조용하고 엄숙한 상황이에요. 면접을 보는 상황이야. 모두가 조용하고 엄숙한 상황에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누가 뿡 하고 방구를 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전혀 이 조용한 상황과 안 맞는 행동, 엉뚱한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웃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반전이라는 이게 유머를 일으키려면 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전혀 안 맞는 상황을 도출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개콘에서 했던 그 유민상이 나오는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뭐 있냐면, 이제 막 집에 강도가 들어. 예, 강도가 드는데, 강도가 들면은 걔네들이 뚱뚱한 돼지 2마리가 있는 거야. 그 강도가 든 집 안에 뚱뚱한 돼지가 있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 너 손 들어! 막 그러면은 막 그럴 때 걔가 갑자기 배고파졌는데 밥 먹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상황과 안 맞는 행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허경환이 얘기하는 거 있죠.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이에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궁금해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 다음에, 자기가, 궁금해요? 그럼 궁금한 500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개드립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머를 일으키는 반전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은 박명수 개그도 있죠. 박명수가 뭐예요? 야야야! 막 그러면서 고함치잖아요. 호통 개그 있잖아요. 호통 개그. 야야야! 막 그러면서 막 쓸데없는 상황에서 야야야 거리고 막 호통치잖아. 그죠?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호통치면 웃긴 거야. 이게 갑자기 아무 사람 다 조용한데 갑자기 걔 혼자 야야야! 막 호통치면 웃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예, 반전 요소.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유머를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머를 발생하는 거는 상대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내 감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유머와 프레임이 한 기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얘기에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미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소개팅 나가서 막 이렇게 드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차 얘기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하려면 처음부터 그냥 첫 데이트는 대부분 조신하게 있다가 두 번째 데이트부터 여러분 본색을 살짝씩 보여주면 더 효과가 좋아요.
예. 제가 작업을 한 경험상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예, 처음부터 막 여러분들이 막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첫 번째 데이트는 되게 평범하고 예의 바르고 그냥 조신하게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데이트부터 레포 쌓는데 좀 집중을 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 레포 파기하고, 예, 그 여러분들의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하면 훨씬 작업이 잘 돼요. 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런지. 그죠? 약간 허술해 보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예. 예, 처음부터 너무 깝치면은 그게 그 상대방이 너무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나대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와 너무 다른 존재라든가 예의 없는 거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인내력이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너무 이런 드립이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행동을 받아주기나 감당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즘 사는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쉽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점점 프레임을 조금씩 키워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예쁜 여자를 보면은 막 접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의 외모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프레임을 보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내가 너무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거나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다 차내버리고, 스트레스라고 생각되는 애들을 다 차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쉬운 남자, 나한테 잘해주고 쉬운 남자들을 사겨. 요즘에 아마 이런 경우 되게, 여자분들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내게 잘하고 막 착하고 이런 애들을 막 사귄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랑 오래 못 가. 왜? 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호구 같은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스트레스가 덜 받으니까 걔네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걔네들과 오래 못 가기도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사실은 너무 호구여서 매력이 많이 없거든. 그래서 걔네들과 금방 헤어지기도 해요. 예. 자, 아무튼간 그런 식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너무 말짱해 보이고 그냥 겉만 멀쩡하고 뭐 그냥 크게 뭐 별다른 매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만나다 보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죠. 그런 남자들. 나한테 너무 잘하고 헌신적이고 뭐 몸이 건조하고 이런 남자들이, 예의 바른 남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의 바르고 나를 제대로 리드도 못하고 항상 나한테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오래 만나다 보면 약간 질리거나 이런 좀 선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 관계가 파토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차피 여러분 데이트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처음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려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데이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처음에 데이트를 했을 땐 그래서 최대한 래퍼만 잘 쌓아줘도요, 대부분의 데이트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안 하고요. 매력 어필 이런 거는 그냥 데이트 코스만 잘 짜고 그냥 잘 따라다니시면은 크게 작업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주거나 그런 다음에 다음번 두 번째 데이트부터 슬슬 이제 발톱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드립도 치고요. 제가 얘기했던 기술도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에 뭐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요, 이제 래퍼 파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라포 파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론적인 수업을 좀 해드릴까요? 라포 파괴가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라포를 쌓았다가 라포를 파괴하는 거죠. 예, 라포 파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포 파괴.
예. 예, 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린 거고,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파괴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미해결된 감정 상태를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해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제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습니다. 예.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대로 한쪽에서는 관계의 발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쪽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니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로 한쪽에서는 관계 발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도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락을 잘해달라고 하는 쪽이 있고 그것을 귀찮아하는 쪽이 있죠. 그죠? 항상 그래요. 우리 사연들, 우리 지금 미르코의 생존년에 118회차가 나는데 항상 그래, 항상. 내가 연락을 잘해달라는 쪽이 있고 그걸 귀찮아하는 쪽이 있고, 만나자고 노력하자는 쪽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만나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는 쪽이 있고,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을 하자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예. 아까 전에도 제가 칭찬파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계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쪽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파기에서 얘기했죠. 너 되게 당당하고 멋있는데 우리 잘 안 될 것 같아. 나도 되게 고집이 세거든. 그럼 아니야 우리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인간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주도권적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적인 주도권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 TV를 여태까지 잘 시청을 해주셨다면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런 사연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걸. 반드시 일어나고,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하면 100%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여러분들의 이별 사연에서 또 보시면 이런 일이 딱 일어납니다.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떠나면은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나게 되면 상대방은 매달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떠나잖아요.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붙잡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재회 사연들 보면 그렇죠. 아까 전에 누구도 이랬어.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사람 누구였지? 정우님. 예. 정우님 사연이잖아. 정우님 사연에서도 500일 잘 만나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처럼 갑자기 헤어짐 당했죠. 그러니까 쫓아다니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연들을 보면, 제 사연들 보면은 쫓아다니게 돼요. 이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별을 선고받아. 그러면 그 충격에 빠집니다. 쇼크를 받고 그 충격 때문에 쫓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예.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갈증이 더 심해져요. 예. 이 관계라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라포. 이 레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관계라는 건 레포의 문제입니다. 즉, 신뢰관계. 상대방과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부터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죠. 이거 연구했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닐까 해서 쫓아다니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감정적인 충격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상대방이 주는 어떤 쇼크, 떠난다라는 그 감정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케이스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실험도 해보고 케이스 분석을 해보다 나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쇼크를 빵 터뜨려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걸 제가 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충격을 크게 발생하게 만들면은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쫓아다닌다는 거죠. 예. 그 감정적인 그 낙폭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거예요. 예.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상대방과 레포가 일정 수준이 쌓이기만 하면 100% 쫓아다닌 겁니다. 예. 그죠? 예, 여러분들. 예.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심리학으로 원인으로 유기에 대한 공포가 원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심리학적인 분석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일단 충분히 누군가가 누군가를 쫓아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예. 우리가 프레임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는 프레임이 낮은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변하면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요,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을 믿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요,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현실을 갖다가 데이터로 사용해가지고 본능적인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프레임을 보였던 간에 프레임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때 먼저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 순간으로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아, 잘 됐네. 나도 안 그래도 너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잘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동공이 흔들리고 충격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들은 자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프레임을 갖다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어떤 프레임을 보여줬느냐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는지가 상대방에겐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죠? 예. 자, 반대로도 가능한 거죠. 예, 아무튼 제가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학교 친구들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이 있어. 근데 거기서 엄청 찌질하고 착한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착한 놈이야, 되게. 착한 놈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모임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죠. 야, 우리 그동안 좋은 친구였어. 그렇지? 그런데 나는 지금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진정한 친구였는지 말이야. 나 지금 기분이 좀 그러니까 가볼게. 이만 가볼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혀 안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전혀 안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조건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걱정하는 마음은 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나 프레임을 만들고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똑같아. 똑같이 적용돼요. 예,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나한테 한없이 잘해줄 것 같던 연인이 갑자기, 오빠, 나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오빠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태까지 프레임을 믿겠어요? 지금 행동을 믿겠어요? 지금 행동을 믿는다는 거죠. 예.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여러분의 감정에 충격파를 가하게 돼요. 충격파를 가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레포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실험해본 결과 레포를 그렇게 많이 쌓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예, 일정량의 레포만, 적당량의 레포만 쌓으면요 충분해요. 예.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을 쌓아주는 게 돼요. 되게 잘 돼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줬다가 그걸 해지했을 때 그 감정이 훨씬 큽니다. 예. 레포를 많이 쌓을 필요도 없어요. 예. 일단 잘 돼가려는 그런 느낌을 줬다가 그걸 단숨에 날려버리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제 실험한 결과예요. 예. 자, 이게 이 레포 파기 기술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만나고 연락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요, 잘 돼간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걔한테 써야 돼. 그리고 나서 레포 파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마 당하는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예. 당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예.
잘 돼간다라는 생각을 줘야 된다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제외하는데 갑자기 쓸 수 있다고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을 만들어야지. 예. 상황을 만들어야죠. 예.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제발. 이거. 예. 상황을 제대로 만들고 해보세요. 상황을 제대로 만들고. 예. 여러분들 이거 예, 제외 때 잘 돼갈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래퍼 파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다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제가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래퍼 파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그 첫 번째 데이트가 있고, 두 번째 데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가 있고, 두 번째 데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범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그 대신 뭐에 집중을 해요? 래퍼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기도 안 돼 있으면 이 수업을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있죠. 래퍼를 어떻게 쌓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래퍼 파기를 못 씁니다. 래퍼 진짜 잘 쌓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래퍼도 어떻게 쌓을지도 모르고 상대방 이성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래퍼 파기 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에 또 래퍼를 잘 쌓는데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 그 래퍼를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먼저 만듭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스토리텔링 찾아보십시오. 자,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제가 하나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인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트 때 하나 썼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그 공명이론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소리말굽 아시죠? 소리말굽 보면은 그 한쪽을 치면은 반대면이 이렇게 울리게 되거든요. 말굽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막대기예요. 근데 한쪽을 치면은 이 한쪽이 이렇게 울리게 되거든요. 이걸 소리말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울리냐면 그 모든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그 주파수가 비슷한 문체끼리 공명을 한다라는 이론이 공명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로폰에 도를 치면요, 그 도만 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옥타브 위에 도도 울리고 한 옥타브 위에 도도 같이 떨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람끼리도 이런 주파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이런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왠지 모르게 좀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시간도 엄청 안 가고 그런 것처럼 말이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내 이상형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 진짜 내 이상형이어서 번호를 물어보고 다음에 한번 데이트를 해봤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5분 얘기했는데도 한 20분 얘기한 것처럼 엄청 지루하고 자리가 불편하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랑 만나보니까 20분 얘기했는데도 5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지루하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야, 우리도 시간 얼마나 간 줄 알아? 너 시간 얼마나 갔는지 봐봐. 나 지금 너랑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3시 30분 지난 거 있지. 야, 우리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야, 우리 좀 대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커넥션이라는, 즉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1차 만남에서 이렇게 래퍼를 충분히 쌓아줬다면요, 2차 만남에서는 파괴를 할 겁니다. 안타깝겠지만, 예. 2차 만남에서는 파괴를 할 거예요. 파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파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1차 데이트가 1차 장소가 있고 2차 장소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차 장소에서 1시간 30분,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데이트를 하던 한 장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됩니다. 2차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와 두 번째 데이트 날, 첫 번째는 뭐 소곱창 집에 갔다. 그러면 그 소곱창 집에서 1시간 30분 있고, 2차로
뭐 오뎅바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커피숍을 간다던가 해서 이 30분 정도 있어. 그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래퍼 파기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근데 래퍼 파기 기술을 썼을 때 한 30분 정도 되면 아마 이 상대방이 되게 잘 돼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잘 돼간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된다고. 잘 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딱 얘기하는 거죠. 잠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애가 깜짝 놀래요. 상대방이 굉장히 왜? 그러면 내가 너 첫 번째 만났을 때 했던 얘기 혹시 생각나? 그러면은 왜 그거 그러면 왜 있잖아 내가 소리 맑음 얘기하면서 사람끼리도 막 주파수가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그 말이야. 그러면 기억나지. 왜 그거 갑자기 왜 그 얘기 꺼내? 그러면 내가 지금 사실 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사람끼리 이런 주파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운명적인 사랑인 거 이런 거 말이야, 인연 이런 거는 다 사실 소설에나 나오는 일이고 드라마 속에 나온 얘기지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 오늘 좀 기분이 그래서 근데 먼저 들어가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 이게 래퍼파기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를 안 붙잡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여행을 가고 싶다던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이어나가도 되겠죠. 예, 자리를 파고 나가도 되겠죠. 예. 일단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연락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제 경험상 이 래퍼팍이라는 기술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린 거예요. 예. 일단 이렇게 쓰시면요, 상대방이 나를 붙잡습니다. 더치페이 하고 가시고요. 아마 상대방이 이게 매달리는 행동을 했을 때 딱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매달린다 그러면 이렇게 딱 치세요. 이렇게 손을 딱 뿌리치고,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딱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냉정하게 가시면 돼요. 예. 그 상대방에게 그런 한번 감정적인 쇼크를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기술을 쓰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연락이 한 2박 3일 정도, 예, 계속 연락이 올 거예요. 그 당일날은 아마 전화를 못 쓰게 만들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올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이틀 3일 때는 좀 연락이 안 올 거예요. 예, 안 올 수도 있고 아마 계속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1시간 정도는 막 연락을 하고 막 그래요. 한 1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못 쓰게 만들 정도로, 핸드폰 배터리 방전시킬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2박 3일 있다가 연락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후에 우리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프레임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아요. 예,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택자니까. 그래서 이제 3일 있다가 2박 3일 있다가 우리가 연락을 하게 되고, 전화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공손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2박 3일 동안 감정이 괜찮아진 거니까요. 예. 그런 컨셉입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은 이 기술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내면 세계에서는 나의 감정에 그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기술은 기술로서만 효과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하는 데는 절대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장기 연애를 하실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절대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술을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